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한국에질런트 마케팅팀의 김주환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한국에질런트에서 범용 계측기 관련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저와 함께 웹캐스트를 진행해 주실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질런트에서 디지털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석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이 가장 진보한 파워 서플라이로 구현하는 스마트한 전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파워 서플라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진보한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한 그 오늘 이 제목으로 봐서 그 내용이 지금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진보한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건 뭔가가 좀 개발된 거, 좀 더 나아진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잠깐 저희 부장님께서 얘기하셨겠지만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면 파워를 공급만 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공급만 해서는 실제 측정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이걸 장시간 동안 데이터 로깅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파형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파워 서플라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온 제품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그 오늘 다루게 될 DC 파워 애널라이저라는 장비가 여러 가지 다기능을 포함한 장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장비를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들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세상에 무궁무진하죠. 현재 들어가 있는 모바일 기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또 말씀드릴 게 포커스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분인데요. 자동차도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무거운 거 한번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를 대체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좀 설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것 중에서 오늘은 핸드폰 쪽, 모바일 와이러스 쪽이랑 자동차 관련된 쪽, 그 두 가지 부분을 포커스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캐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쪽지 질문창을 통해서 바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또 올리실 때 수신자를 올 모더레이터스로 꼭 해주시고요.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최석근 과장님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을 추첨하여 블루투스 헤드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게 되면 설문서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분들 중에서 15분을 선정하여 메가박스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질런트가 자랑하는 다기능 계측기 DC 파워 애널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 어떤 파워 서플라이를 필요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우선 포커싱을 해드릴 거고 거기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현재까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편하도록 측정하고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왜서 파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나온 제품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 쪽을 좀 포커스해서 새로 나온 모듈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 쪽 아까 어플리케이션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차 쪽에서 저희 제품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한 3가지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쓰고 계신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쪽 실제 배터리를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센서라든지 무선 센서라든지 이렇게 배터리가 중요하게 배터리의 러닝 타임이 중요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용하셨던 예제를 가지고 조금 현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왜서 파워가 중요한가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얘기 나왔었죠.
벌써 IT상의 신문 나온 거에서는 가장 크게 뜨는 게 뉴 아이패드, 애플에서 나온 신제품 아이패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아이패드 뭐 내용 아직 출시도 안 됐지만은 벌써 IT면을 많이 장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승인 요청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아이패드가 LTE를 지원한다. LTE 지원하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많을 텐데 얘네는 스펙으로 해서 9시간을 개런티 하겠다라고 스펙을 가지고 나왔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런 쪽으로 뚜껑을 열어봤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졌고 그 두께가 두꺼운 이유가 뭐냐? 그 시간을 더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갖고 다니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 배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 활용성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맞기 때문에 어떤 업체든 간에 배터리를 쓰고 핸드헬드로 휴대용으로 갖고 가는 업체들은 배터리 크기는 키우지 않으면서 아니면 배터리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그 러닝 타임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파워 서플라이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파워가 배터리로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러닝 타임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러닝 타임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들에 대한 전류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 저희 주변에 정말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무선 마우스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핸드폰 배터리 없이 쓸 수 없는 제품이시죠. 그리고 뭐 당연히 시계 같은 것도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고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따라서 전류가 공급되는 거는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MP3라든지 바코드 스캐너 같은 거 다들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류를 통해 가지고 전압을 통해서 전압을 공급받아 동작하는 전자제품들입니다. 이런 전자제품들을 다 파워가 중요한 제품들이고 파워를 많이 쓰게 되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고객분들한테 외면을 받게 될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릴 저희 파워 서플라이 N6700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거기 새로 나온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N6700 시리즈는 저희 에지런트가 HP 시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HP 시절부터 지금까지 파워 서플라이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N6700 시리즈라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파워 서플라이 한 대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만 측정하신 건 상관이 없으셨는데요. 지금은 한 대를 가지고는 라인에 깐다고 해도 한 대가 차지하는 크기도 커지니 라인에도 작게 깔고 싶기도 하고 한 대뿐만 아니라 한 대가 아니라 뭐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 돌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같은 모델을 돌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른 모델을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파워 서플라이를 네 대, 다섯 대를 따로따로 구매를 하고 그 크기도 다 틀렸었습니다. 근데 6700 시리즈 얘는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는 한 개의 메인 프레임 안에 총 4개의 모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이 한두 개 정도냐? 그게 아니라 현재까지 저희가 나와 있는 모듈 자체가 34개의 모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파워를 골라서 그 안에 4개까지 장착을 하셔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컨피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 사용법에 따라 가지고 최대 4채널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포커스되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 가장 오른쪽 편에 위치한 N6705B라는 파워 어널라이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워 어널라이저를 아까도 진보하는 파워 어널라이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기능 이외에 4가지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오실로스코프랑 같은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터 같이 더 정확하게 전류값이나 전압값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때 데이터 로고와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펑셔널리티만큼 높은 주파수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낮은 주파수에서 파워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파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펑셔널리티 기능까지 총 4가지의 기능이 한 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파워 서플라이 기능까지 얘기하면 총 5가지의 기능이 한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 당연히 시장에서 특별한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제품이 2008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나온 이후로 현재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들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관련된 상 중에서는
제일 많은 상을 받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듈이 좀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오토모티브 쪽에서 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쪽에서는 실제 전류값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전압값도 승용차는 12V, 그다음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24V, 중장비 같은 경우 37V 정도의 파워를 쓰십니다. 전압 자체가 높게 되어 있는 데다가 전류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실제 파워 자체가 높은 파워를 써야 되는 제품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7개의 새로운 모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각각 모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777A라는 DC 파워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150V에 2A 정도 되는 300W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고전압을 바이어스로 걸어줘야 되는 DC 값으로 고전압을 걸어줘야 되는 제품들의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675와 6756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모티브 포커스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12V, 상용차에 들어가는 거 24V, 그리고 중장비 들어간 거 37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볼테이지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할 때 전류값도 높게 갖고 가기 위해 가지고 500W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300W, 500W급인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류값보다는 전압값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모티브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포커스되어 있는 거는 오토모티브보다는 이제 와이어리스 쪽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기지국 쪽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위해서 조금 더 포커스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7개의 제품이 추가가 되었고 저희가 시장 요구에 따라서 더 많은 제품도 추가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플리케이션들에 어떻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가지고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말씀드린 대로 오토모티브 쪽, 자동차 쪽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받았던 내용들, 요청을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어떻게 해서 그 하시던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렸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토모티브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기본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키피디아라는 그 온라인 백과사전에 올라와 있는 내용에서 ECU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데피니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걸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CU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부품을 컨트롤하는 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칩들은 ECU라는 이름, 유닛이라,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는 유닛으로 따로따로 구별이 됩니다. 그 유닛 간의 통신은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는 캔이라든지 린이라든지 플렉스라든지 모스트라든지 이런 통신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통신 자체가 어쨌든 간 전원을 공급받아야 쓰는 제품이고 그 전원 자체가 실제 자동차의 배터리다 보니까 그라운딩 되지도 않고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역할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동차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건 목숨하고 귀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셨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아니시고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회사이신데 ABS,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 저희 요새 나오는 차들은 거의 기본 옵션을 가지고 가시죠. 이 브레이킹 시스템을 갖다가 한 번에 밟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끊었다 밟았다 하는 역할을 자동으로 해주게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저희 쪽에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실제 ABS는 ABS가 동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이 동작을 했을 때만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제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갈았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하는 순간에 ABS 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ABS 시스템이 동작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ABS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고객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험실 안에다 자동차 한 대 갖다 놓고 자, 한 명, 자, 배터리 이제 뗐다 붙였다 계속 해라. 뗐다 붙였다 반복해라. 라고 해가지고 하면 될까요?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12V짜리 전기가 푹푹 튀고 있는데 그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 한 대 뭐 실험실마다 갖고 있는 데는 있으세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당연히 깼다 붙였다 하는 거 반복 테스트 해야 되고 하면 시간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간도 낭비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현성이 100% 되느냐? 재현성 100%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었습니다. 6705 파워 서플라이 기능 중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펑션 제너레이터랑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랑 비슷한 기능을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여기 예제를 보시면 14V짜리 전원을 쓰고 있는데요. 14V짜리 전원을 줬다가 끊었다가 줬다가 끊었다가 그 줬다 끊었다 하는 시간을 갖다가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을 해가지고 실제 원하는 배터리에다 붙였다 뗐다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재현성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칩이 오동작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어서 그래서 실제 커스터머한테 불만도 없이 실제 납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복잡하게 된 것 같다가 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ECU 테스트하는 건데 이 ECU에서 나오는 전압 관련된 파형들, 전류 관련돼 가지고 흔들리는 파형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압이 출렁이거나 막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파형들을 갖다가 다시 발생을 시켰을 때 얘가 똑같이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냐. 이걸 발생을 해야겠는데 발생한 거를 그대로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라고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N6705라는 제품이 되게 특이한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에서 잡힌 데이터를 또 펑셔널레이터 기능을 써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4585A라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은 스코프에서 잡은 화면을 그대로 100%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스코프에 잡은 파형을 CSV,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CSV를 다시 이 N6705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N6705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재생을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파형, 잡은 파형과 거의 같은 파형을 재생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스코프에서 잡은 화면에서 보시면 중간에 뭔가 쑥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전압에 뭔가 다른 전압이 확 들어오면서 그 트랜지션 타임이 일어난 거죠. 트랜지션 타임이 일어나서 실제 전압이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런 거를 반복 테스트를 하고 싶다, 더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CSV로 저장하시고 그 CSV 파일을 N6705라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인식하신 형태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걸 재생을 시켜주시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파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거꾸로 ECU 쪽에 넣으시면 ECU는 실제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한, 아까 예를 들었던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하면 트랜지션 타임에 영향을 받았던 거에 대한 거를 재생해서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난 현상을 거의 100%에 가깝게 재현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들 엔진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동차도 당연히 엔진이 뛰어야 되는데요. 그 심장이 뛰는 것처럼 뛰게 돼 있는 게 엔진에서는 크랭크가 돌아가면서 뭐 저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통 사기행정 뭐
해가지고 3기통 행정, 2기 행정에서 배울 텐데 그런 행정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크랭크입니다. 그 크랭크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크랭크가 파워를 내는 제품인 만큼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시동 켜셨을 때 전체적으로 전원 시스템 자체가 꺼졌다가 켜지는 거. 요새 뭐 TV라고 하면 라디오라고 하면 라디오가 꺼졌다 켜지거나 아니면 내비 연결하셨다 그러면 내비의 전원이 꺼졌다 켜지거나 이런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크랭크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초기에 돌아갈 때 많은 전류값이나 전압이나 전류를 끌어당기면서 전체 전압 자체를 확 떨어뜨리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영향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하겠느냐? 차 한 대 갖다 놓고 한 명은 계속 시동 걸어주고 한 명은 거기에 대한 영향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똑같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 반복성이 있는 거냐라는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실제 똑같은 반복성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셔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실제 크랭크 자체가 이제 크랭크에서 움직이는 엔진 크랭크에 따라서 전압이 흔들리는 정도를 보시면 밑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형태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압값 보시면 12V에서 실제 시동 켰을 때 순간적으로 전압이 1.5V까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2.2V부터 해서 7.5V까지 상승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12V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동 돌릴 때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올 텐데요. 이런 거 나오는 테스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림으로써 그 테스트에 대한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형 자체를 오실로스코프 그냥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로 해서 만드시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랑 정말 좋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일반적인 엔지니어 분들,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전압값을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짧은 시간, 지금 보시면은 한 5ms, 15ms, 실제 시간 한 50ms, 전체 시간 100ms 정도인데요. 0.1초 동안에 전압을 계속 바꿨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쉽지가 않고 거기에 외부에다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다고 해도 프로그램 응답 자체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런 파형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N6705라는 제품을 쓰신다라고 하시면 단 4개의 스텝, 프로그램 코딩 필요 없고요. 단 4개의 스텝만 넣어주시면 이 파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12V에서 1V까지 떨어지는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1V에서 7.5V까지 스윙하는 파형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사인파 형태로 해서 2V에서 7.5V까지 왔다 갔다 흔들리는 파형 하나 만들어 주고 다시 7.5V에서부터 12V까지 올라가는 파형 하나 더 만들어 주고 딱 요 4가지 스텝만 넣으시면 아까 보셨던 그 파형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시죠? 이거 실제 프로그램 짠다라고 하시면 자기가 짜도 하루는 걸리실 거고요. 테스트까지 다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실제 다른 분한테 부탁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거고 시간도 당연히 프로젝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까지 걸리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앉아서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저희가 획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의 반 정도를 오토모티브 쪽 관련돼서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오토모티브 쪽은 다른 기능보다는 여기 말씀드렸던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 아비터리 웨이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파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쓰셔서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다른 영향들이 줬을 때 실제 도움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많이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자동차 쪽은 제가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인 실제 핸드헬드 모바일 기기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측정한 화면을 두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화면은 온습도계, 실제 온도와 습도계를 보시면서 그 온도와 습도계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랑 그리고 쉬고 있을 때, 실제 데이터 전송하지 않고 있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GSM 방식에서 GPRS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 전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폰을 놔둔다고 하면 전화기를 그냥 놔둔다고 하면 얘가 전원을 안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얘가 실제 기지국한테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 들어오면 알려줘라고 하면서 계속 신호를 내보냅니다. 나 여기 있어? 혹시 나한테 전화 온 거 있어? 전화 온 거 없어? 없으면 기다릴게. 있으면 알려줘. 이러면서 계속 쉬 없이 말을 하거든요. 그 말하는 시간을 갖다가 측정한 그래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로 놔뒀을 때 그때 측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에 보시면 하나는 그 온수도계 측정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칸당 14초 정도가 되고 전류 같은 경우는 3A 정도 낮은 전류로 해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한 500ms마다 한 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0.5초 정도의 데이터를 잡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5초 사이에 5번 정도 나 살아있고 나한테 전화 온 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이런 걸 측정하려면 예전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배터리 빼놓으시고 배터리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연결을 뺀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션트장을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멀티미터를 바로 연결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멀티미터를 연결하셨다는 얘기는 짧은 데이터를 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짧은 데이터 보시는 건 멀티미터, 긴 데이터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 로고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가 뭐냐? 멀티미터는 짧은 데이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로고는 긴 시간 동안에 나오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보겠다라는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이제 멀티미터가 아니라 데이터 로고라는 제품을 연결했을 때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로고를 쓰기 위해서는 실제 중간에서 전압을 갖고 오기 위해 가지고 션트 저항이라는 뭐 낮으면은 한 0.1옴, 더 낮으면 이제 마이크론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이런 저항 값을 회로에 연결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거꾸로 이제 연결된 이제 선을 가지고 와서 실제 전압 값을 읽습니다. 근데 저항 값을 알고 전압 값을 읽으면, 그리고 저항 값을 알고 전압 값을 읽으면 당연히 전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내서 그 전류 값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실제 데이터 로고에서 갖고 있는 에러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션트라는 저항을 씁니다. 실제 배터리가 갖고 있는 저항도 마이너스 1mΩ부터 해서 1옴까지 사이의 저항을 갖는데 얘가 아무리 작다고 해서 뭐 미리옴이나 마이크론까지도 될 텐데 이러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 자체가 훨씬 더 나빠지게 됩니다. 정확도가 나빠진다는 게 뭔 얘기냐? 내 실제 폰에다 연결해가지고 배터리 썼을 때 5시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측정했으니까 4시간 55분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스펙에 넘겨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은 실제로 그냥 배터리 연결했으면 5시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측정했던 게 4시간 55분밖에 안 되니까 4시간 55분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은 왜 5분이나 짧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을 쓰는 제품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쓸 수 있는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펙에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특히 현재처럼 LTE라는 제품, LTE라는 기술 쓰게 되면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모 전류값 다른 제품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파워 자체는 보존되는 제품이라서 LTE라는 데이터는 많이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많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전압값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전압값이 많이 움직인다. 결론적으로 파워가 많이 움직인다. 파워가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파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보시는 제품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터리 드레인 테스트, 배터리에서 소모하는 거에 대한 전류값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듈이 특화된 모듈이 있습니다. N6705 아까 말씀드린 파워 서플라이 메인 프레임에다가 N6781A라는 제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 한 200kg 샘플 정도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멀티미터
DAQ 제품 중에서 제일 빠른 게 한 1메가 정도 샘플링, 최고 빠르다면 3메가 정도 샘플링 갖고 오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때 정확도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는 18비트짜리 ADC를 쓰면서 200kg 샘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시면 거의 업계 최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을 잠깐 더 드리겠지만 18비트를 저희가 28비트처럼 쓸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면서 전류 소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18비트짜리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쓰는데 그걸 28비트처럼 쓰게 만든다 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 에지런트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스 커런트 메저먼트라는 방법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왼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 화면은 실제 똑같은 슬릭 커런트인데요. 낮은 쪽에서 막 흔들리는 값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한 상태, 실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흔들리는 노이즈. 이게 폰에 갖고 있는 노이즈일까요? 폰에 갖고 있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시면 우선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자체는 폰에 갖고 있는 노이즈는 아니고요. 측정하는 장비가 갖고 있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하는 장비가 대역폭을 어떻게 갖고 하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범위를 어떻게 갖고 하냐에 따라서 실제 이게 왼쪽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전류값을 측정한다. 실제 측정하는 제품 자체가 측정하는 값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레인지 안에서 실제 오차를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값이다. 근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스탠바이 커런트다. 아니면 전화할 때 커런트다라고 하면 커런트가 한 1A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커런트 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커런트에서 3A라고 되어 있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오차를 가지고 갑니다. 자, 3A 레인지의 오차 잠깐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삭제하고 보시면 3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오차가 3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저희가 명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300 마이크로까지 흔들리는 거 이게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인지 실제 노이즈인지 모르겠지만 파워 서플라이가 이 정도까지 노이즈를 가지니 이거보다 낮은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알려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낮은 거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측정해야 되는 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까 아이들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핸드폰이 안 쓰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전류를 안 쓰느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쓰는 거 같이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낮은 부분은 낮은 걸로 측정을 해야겠고 높은 거는 높은 걸로 측정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텐데요. 그러면 높은 거는 저렇게 정확도를 갖고 가면서 낮은 것도 좀 더 정확하게 갖고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심리스 메저먼트라는 방식입니다. 심리스 메저먼트라는 방식을 쓰시게 되면 지금 밑에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쭉 화살표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요 심리스 메저먼트를 가지고 왔을 때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3A 레인지일 때는 3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가지만 실제 뭐 슬립이 들어가서 1A, 한 10mA 이렇게 흐른다 라고 하면 100mA일 때의 레인지를 갖고 갑니다. 100mA 레인지 10 마이크로암페어인 거 보이실 겁니다. 300 마이크로암페어 대 10 마이크로암페어 생각해 보시면 약 30배의 차이가 납니다. 메저먼트 애큐리시라고 보면 250 마이크로랑 10 마이크로니까 따지고 보면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25배만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제 노이즈가 25배가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가 줄어든 만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이즈가 많은 것도 측정이 되고 적게 된 것도 측정이 됩니다. 노이즈가 적은 만큼 실제 나오는 데이터를 아이들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심리스 커런트 메저먼트 잘 이해 안 가신다 라고 하시면 이 그림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자, 지금 이 폰에서 실제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끊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통화했을 때 들어갈 때 최대한 3A까지 확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전압 당길 때 그 3A 측정할 때는 1A가 100mA 넘어갔을 때는 2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아이들 상태로 들어갔다.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 다시 100 나노암페어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다가 이제 잠깐 뭐 데이터 하나를 주고 바꾸는데 약간 이렇게 주고받았다. 뭐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페어링 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것처럼 간단한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100mA 조금 넘으니까 100mA 언더면서 1mA가 넘으니까 한 1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가면서 측정한다. 이러다 보니
각각 대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측정 값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보시는 방식이다. 시니스 커런트 메저먼트라는 방식이고 에지런트 특화되어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니스 메저먼트 관련돼 가지고 리절트 잠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14585A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시면 왼쪽 편의 신호는 피크 투 피크 값, 민값하고 맥스 값의 차이가 좀 많이 큰 걸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화면은 민값과 맥스 값의 차이가 적고 그러다 보니 에버리지 값도 훨씬 적은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하느냐? 당연히 오차가 적은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거 시니스 메저먼트라는 걸 쓰셨을 때의 값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온스톡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열어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실제 나오지 않는 구간이 한 38초 동안에는 거의 슬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확대를 해봤더니 실제 얘가 온도 습도계다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고 두 번째 거는 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 각각의 시간이 한 0.19초, 그러니까 190밀리 정도가 걸리고 이때 평균적으로 전류값 소모하는 게 한 8.6mA 정도가 측정이 되더라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실제 이제 펄스 값을 측정해 봤으니까 펄스의 위치 자체는 한 14.3mm 정도고 이때 커런트는 한 2.1mm 정도 소모가 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되고 비율이 어떻게 되니까 대강 값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8초 대 0.19초 생각하시면 99% 이상이 슬립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슬립 타임일 때 평균 값이 한 7.46 마이크로 정도 나왔으니 그럼 7.46 마이크로를 99% 쓰고 1%가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그때 평균 값이 한 8.6ms 나왔으니까 860 마이크로 정도 된다. 그럼 그거 넣어주시고 그때 들어가 있는 배터리 값이 1.2A짜리니까 그걸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년 5개월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다는 걸 계산해서 대략 이 쓸 수 있는 값들이 어느 정도 됩니다. 라는 값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파워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정도 효율을 가지고 가는지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자, 다른 게 이제 잠깐 더 보여드리면 이제 배터리 런다운 테스트라는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배터리에서 커런트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도 똑같이 커런트를 볼 겁니다. 근데 커런트만 보느냐? 실제 배터리가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볼 건데 전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압값을 측정을 하거나 했는데 얘는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멀티미터처럼 그냥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만 할 겁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파워가 당연히 이제 뭐 전압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 전압이 점점 떨어지겠죠. 전압이 떨어졌을 때 전류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전압이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셨을 때 쓸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N6781이라는 제품 자체는 멀티미터 기능처럼 전압을 찍을 수 있는 챗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랑 전류랑 같이 찍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쓰시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실제 어떤 동작을 할 때마다 전압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되는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압을 얼마 정도 썼는지를 대해서 시간 자체를 갖다가 얼마 정도 차지가 됐고 얼마 정도 디스차지가 됐고에 대한 값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자체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배터리 특성 관련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특성 테스트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계신 방법이 스타틱 배터리 테스팅이라는 방식인데요. 보통 아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값을 보통 저희가 트래블러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충전기에다 꽂았을 때 충전되는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자 로드 같은 제품을 걸어서 그 로드에 대한 값을 당겼을 때 그 당긴 값에 따라 가지고 전압 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전류 값이 얼마나 떨어져서 바뀌게 되는지 이런 그래프를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배터리 업체들의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터리 업체들이 내야 되는 실제 자기네 제품을 쓰는 업체에 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테스트를 현재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간 테스트도 진행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넘어간 테스트라는 게 뭐냐?
다이나믹 배터리 테스팅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태틱은 일정한 전류값을 당겨가기만 하는 건데요. 다이나믹은 일정한 전류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켜져서 돌아갔을 때 카메라를 런타임에 대해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카메라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껐다 켰다 반복하는 거 손으로 하시거나 기계로 한다라고 하면 불편하시니까 그거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N6781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실제 배터리를 쓸 때 DUT가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파워 서플라이 연결하셔서 파워 서플라이가 핸드폰처럼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스타틱 배터리 테스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파워 배터리 측정할 때 쓰시는 방식이고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충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전할 때 전압값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값이 낮게 되어 있는 제품이 전압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TA에서 갖고 있는 전류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새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S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1A 정도의 충전 전압률을 갖는데요. 한 3.2V 정도가 됐다, 3.4V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류를 1A씩 당겨드립니다. 1A씩 당겨드리면서 전압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때를 CC 모드라고 합니다. 전류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값이 변하면서 그 충전값을 늘리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는 IV니까 전류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V값이 늘어가면 파워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증가한다는 건 충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방식을 하다가 실제 4.2V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얘는 볼테이지는 일정하게 됩니다. 거꾸로 전류값은 충전이 다 됐으니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를 CV라고 부릅니다.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드는 전압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값이 바뀐 형태. 충전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류값이 쓱 하고 떨어지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많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 측정하신 대입을 잠깐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모나게 치는 화면, 이게 실제 제가 설명드렸던 차징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압값은 쭉 증가함에 따라 전압값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 증가하다가 전류는 일정하게 된 상태에서 증가하다가 전압값이 일정해지면서 전류값이 쑥 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실제 일반적인 파워를 쓰는 배터리들에 대한 충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전 특성은 조금 틀립니다. 지금 보신 형태처럼 전압값체는 스무스하게 떨어진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온도에 따라 틀리고 습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얼마냐, 습도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 따로따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데이터는 파나소닉 쪽에서 테스트한, 그러니까 실제 파나소닉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데이터 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파형을 측정하실 때 역시 전자 로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를 써가지고 TA 충전기 대신에 쓰시거나 아니면 DUT 대신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품을 쓰실 때 전자로도 따로 필요하고 파워 서플라이 따로 필요 없이 한 개의 제품으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말씀드린 N6783A의 BAT라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정전압식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전압 테스트하는 거, 스타틱 배터리 테스팅하는 게 있고 다이나믹 테스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테스팅은 실제 상황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제 폰에서 전화를 하고 있을 때 TX가 있고 RX가 있는데요. 각각의 파워가 틀립니다. 이 파워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배터리가 얼마 정도 쓸 수 있느냐, 콜타임이 얼마 정도 됐느냐 테스트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압에 대한 나오는 값을 그래프로 잡아놓은 다음에 거꾸로 신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 전압을 내보내는 거였으니까 거꾸로 소모하면 되는 거죠. 배터리 쪽에서 끌어당겨 오면 되는 겁니다. 전압값이나 전류값을 딱딱 끌어당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 측정한 값 거꾸로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실제 전화를 했을 때 전류를 끌어가는 만큼 끌어당기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DUT에다가 전화 따로 안 걸고 전압값 당기는 거, 전류값 당기는 거
기다려 모니터링 해볼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전류가 떨어지는 거, 전압이 떨어지는 거 모니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 배터리로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을 때 콜타임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도 측정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켰을 때 카메라 킨 다음에 카메라 꺼질 때까지 프리뷰 상태에서 얼마 정도 전류가 소모된다. 이것도 똑같이 측정해 볼 수가 있고 측정한 거 똑같이 재현해서 끌어당기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가 파워를 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전류를 자기가 소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투 쿼드런트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N6781이라는 제품이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류를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걸 거꾸로 소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로에서 폰에서 부팅할 때 걸리는 거, 부팅한 다음에 껐다 켰다, 부팅한다 껐다 켰다 이랬을 때 얼마 정도까지 전류가 많이 소모되고 소모되는 거 얼마 정도 해가지고 배터리를 몇 번 껐다 키면은 폰을 몇 번 껐다 키면 배터리가 얼마나 떨어진다 라는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품 가능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6781이라는 제품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위에서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라서 전압은 내주지만 대신에 전류값은 내줄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긴다는 얘기, 전자로드처럼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로드처럼 동작을 해서 전원을 끌어당겨 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충전하는 것처럼 전원을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까지 발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에 또 접촉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에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 기프트콘으로 된 영화표를 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문을 작성해 주시고요. 설문 작성하고 계신 동안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엔지니어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허성욱님께서 주신 질문이십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정적인 전압이라고 하시면 실제 파워 서플라이들이 전류를 끌어당기는 거에 대한 역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일정한 값을 끌어당기다가 순간적으로 핸드폰이라고 하면 핸드폰에서 MP3 들으면서 카메라 키면서 전화까지 왔다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한 4만표까지 확 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4만표, 0만표 가까운 때가 3만표가 확 당긴다라고 하면 실제 전원 공급 자체가 전압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확 떨어졌다 올라오게 된다. 이제 폰이라고 하면 3.4V가 거의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낮은 레벨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 3.4V에서 더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폰이 꺼지게 될 겁니다. 그럼 꺼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특별한 값은 없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값을 갖다가 얼마나 최소한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어떤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났을 때도 얼마 정도까지 이 떨어지는 걸 줄여줄 수가 있느냐, 이 능력이 가장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런 스펙을 본다라고 하시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타임 값이 스펙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거는 보통 50마이크로 이내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거보다 좀 길다라고 하시면 좀 안정적인 거에서는 좀 떨어지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준호 고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성능상 다른 제품보다 오늘 설명한 에질런트의 제품이 나은 점이 뭔가요? 한두 가지 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는 단순하게 파워를 내보내는 기능만 합니다. 정전압을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V라고 하면 3V에서 이제 그 DUT가 소모하는 거에 따라서 전류값만 계속 변하면서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 3V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V였다가 순간적으로 2V 떨어졌다가 다시 4V 올라가는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 테스트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프로그램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파워 서플라이 구매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요. 이 N670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하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텝만 몇 개 만들어 주시면 그런 기능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파형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한 가지 좋은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들은 화면을 보시면 세븐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 화면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가 한 많아봤자 3자리 한 또 많다라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 한 4, 5자리까지 나올 텐데요. 근데 멀티미터는 7자리, 8자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멀티미터랑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훨씬 더 낮게 나올 수가 있고 최저로 측정하셨을 때 마이크로암페어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자기가 내보내고 있는 전압값이나 전류값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멀티미터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가장 큰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고 차이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이 N6705 DC 파워 애널라이저라는 거는 아마 프리젠테이션 그 파일에서 또 보셨겠지만 메인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사양의 모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사신다고 그 사시는 스펙에 고정되지를 않고 원하시는 사양으로 계속해서 선택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비용을 그 처음에 투자하셨던 비용 대비 작은 모듈만 바꾸어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객님께서 아셔야 되는 에질런트 제품 DC 파워 애널라이저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은상 고객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6781A 배터리 차징의 특성을 측정할 때 스마트 기기가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는 경우, 즉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충전하는 경우 충전하는 경우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금 복잡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한 개의 모듈로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6781이라는 제품을 아까 그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 6781이라는 제품의 전압값을 0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걸 0으로 맞추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781이든지 아니면 배터리 충전용으로 쓰실 거니까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런 파워 서플라이로 해가지고 배터리 쪽 TA에다가 전압값을 연결해 주시고 일정한 전류값, 원래 실제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류값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 실제 전압이 충전되면서 그러니까 충전된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소모되는 걸 적게 막아주거나 아니면 소모되는 것보다는 충전되는 게 많다라고 하면 다시 전압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개의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한 개의 파워 서플라이는 멀티미터 형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한 개의 파워 서플라이는 TA 대신에 충전기 대신에 쓰는 형태로 해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 그 형태의 그래프를 멀티미터 형태로 보는 그래프를 제품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또 다른 고객님께서 모듈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그 에질런트 DC 파워 애널라이저는 고객님이 직접 모듈을 사셔서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할 그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직접 고객님 가지고 계신 연구실에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그 마지막으로 저희 엔지니어분께서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에질런트에 나온 N6705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실제 현업에 계신 엔지니어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통해서 실제 많은 개발 시간을 줄여가시면서 좀 더 실제 일과 가정을 생각했을 때 가정 쪽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저희 오늘 DC 파워 애널라이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다기능 계측기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동차 관련 또 가장 이슈가 되는 배터리 관련 요즘 모바일 기기들 많죠. 배터리 관련 기능 부분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DC 파워 애널라이저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능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또 가능한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에질런트 콜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강의 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